썸포토를 통해서 탐론의 3500 렌즈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2470 화각의 렌즈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3500 렌즈랑 2470 렌즈는 화각에 큰 차이가 없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직접 이것저것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무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숲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숲에 나온 이유는 바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탐론 3500 렌즈를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야외에 나왔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렌즈인 24mm 같은 경우는 광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잡을 수 있는 반면에 35mm 게다가 크롭바디에 끼게 되면 거의 50mm 정도 가까운 화각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인물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렌즈가 되겠죠. 그리고 100mm까지도 줌이 당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70mm에서보다는 좀 더 줌을 당겨서 멀리 있는 것도 좀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위치에서 저쪽 건물 보이는 곳까지를 한번 2470 렌즈랑 이번에 받은 3500 렌즈의 화각 환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주로 쓰는 2470 GM 렌즈부터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2470 렌즈고요. F값 4에 24mm로 먼저 찍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0mm까지 한번 당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가 70mm입니다. 자, 이번에는 탐론의 3500 렌즈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론 3500 렌즈에서 35mm 먼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번엔 100mm 했을 때 화각입니다. 두 영상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을 텐데 한번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론으로 70mm를 또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70mm에서 2470GM과 탐론의 70mm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도 테스트를 한 것처럼 제가 손에 갖고 있는 기존에 사용하던 2470 GM 렌즈, 그리고 이번에 썸포토를 통해서 제공받은 탐론의 3500 렌즈를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두 렌즈 사실상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줌링을 이렇게 당겨보면 줌을 최대로 당겼을 때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이 정도. 자, 이렇게. 자, 그런데 반해서 진짜 좀 놀랐던 거는 35mm에서 100까지 줌을 당기면은 요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꽤나 길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얘 렌즈 같은 경우는 600g 후반에 반해서 탐론 3500 렌즈 같은 경우는 무게가 565g이라고 해요. 굉장히 가벼운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100mm 환상까지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는 거 엄청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기존에는 보통 이렇게 광각까지 같이 담기 위해서 2470을 좀 많이 쓰고, 특히 실내 같은 조금 한정적인 공간에서 2470으로 찍었을 때는 실내 공간, 좀 한정적인 공간에서 광각을 찍고 70mm까지 당겨서 찍는 데 있어서는 아쉬운 거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제 망원으로 좀 더 줌을 당겨야 됐을 때 있어서는 좀 70mm가 아쉽다라는 거. 그거에 반해서 35mm는 오히려 그거랑 반대죠. 그러니까 35mm의 환산이 광각은 아니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 담을 수도 없고, 헤드룸을 좀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너무 꽉 채워가지고 담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정도면은 사실 한정된 공간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인물 사진이라든가 영상에는 꽤나 적합한 렌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렌즈 역시나 뭐 기존에 제가 앞에서 한 2번 정도 보여드렸던 25-200 렌즈랑 그리고 90mm 렌즈랑 똑같이 앞에 구경이 67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필터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렌즈는 DI3 VXD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3500 렌즈에서 정말로 좋아하는 거는 바로 가변 조리개가 아니라 고정 조리개입니다. f2.8부터 시작하는 조리개로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줌을 35mm에서 100mm까지 당겼어도 조리개 값 고정으로, 이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실내처럼 좀 어두운 공간에서도 이제 좀 밝기를 좀 더 확보한 상태에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야간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 있어서도 3500 렌즈를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3월 초쯤에 정월대보름 축제가 있어가지고 부평에서 이제 그 작가님이랑 같이 영상을 좀 찍고 이렇게 다큐멘터리 촬영 같은 걸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3500 렌즈를 좀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야외이다 보니까 주간에도 이제 작가님이랑 거리를 어느 정도 두면서 인물로서 이렇게 담기도 하고, 저녁에서는 뭐 멀리 있는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연하는 장면까지도 해당 렌즈만으로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행사 촬영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정 인물이 보이는 촬영 같은 거에 있어서도 3500 렌즈가 굉장히 활용성 있게 쓰였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추가로 탐론 3500 렌즈는 보시는 것처럼 커스텀 버튼이 이렇게 조작하는 요 스위치 버튼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형으로도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아무런 버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2470 렌즈라든가 그때 받았었던 25-200 렌즈처럼 락 기능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좋은 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3500에서 100mm까지 당겼을 때는 이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엄청 짧은 길이 때문에 사실 락 버튼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도 됩니다. 없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25-200에서 좀 아쉬운 부분 하나를 좀 체크를 했었잖아요. 바로 이렇게 풀어놨을 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살짝 이렇게 줌을 내렸을 때 가만히 냅두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 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500 렌즈 같은 경우는 줌을 이렇게 살짝 풀어놓고 이렇게 흔들어도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 힘을 꽤 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꽤나 나름의 좀 스무스하면서도 고정이 좀 잘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아쉬운 거, 해당 렌즈는 DI3 VXD이기 때문에 AF 성능에서는 꽤나 탁월한 부분을 갖고 있지만 VC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영상용 카메라를 쓰시고 영상 촬영을 하신다면은 스테디샷 모드를 켜서 영상을 찍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해당 렌즈 탐론의 3500 렌즈도 MTF 차트를 참고해 봤을 때 이 렌즈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FX30 기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가까운 35mm로 썼을 때나 100mm로 썼을 때 어느 정도 선예도 부분이 크롭에서는 큰 차이가 많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는 이 탐론 렌즈의 또 다른 좋은 성능은 제 작업 공간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C 케이블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 혹은 모바일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초점거리 같은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레일 위에다가 올려놓고 촬영을 하게 된다면은 가까이 있는 물체를 이렇게 포커스를 잡다가 나중에 멀리 있는 물체에다가 포커스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포커스 이동이 유선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안드로이드가 아니면 PC나 맥으로 해야 되는 네. 거라
그 포커스 프리셋이나 뭐 AV 포커스 같은 거, 링 펑션 해갖고 이제 포커스를 조리개 바꾸는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DFF는 이제 이걸 네네네. MF로 바꿔주시면 지금 AF니까 바로 딱 네. 화면이 이걸로 초점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 조작하면은 되네요? 네, 그래서 오. 여기에 핀을 설정해줘서 이 초점에서 저 초점으로 오. 가게 하는 이걸 A 지점으로 놓고 저쪽을 B 지점으로 놓고 네. 그렇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탐론 3500 렌즈를 써보면서 느낀 바로는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2470 렌즈에 너무 몸이 익숙해진 나머지 35mm 정도까지의 화각거리를 제가 계산하지 못하고 발줌을 통해 가지고 약간씩 더 뒤로 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은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렌즈 문제라기보다는 저의 이제 익숙한 부분에 대한 문제사항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3500 렌즈를 쓰게 된다면은 35mm 정도에서는 계산을 해서 이동을 하셔서 촬영을 하시는 거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mm까지 줌이 당겨지기 때문에 좀 더 멀리 있는 피사체를 잡거나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썸포터를 통해 가지고 한 3주간 길게 써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차후에도 제가 이제 직접 써보거나 좋은 카메라 장비라든가 그 외 꼭 카메라 장비 아니더라도 소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좀 더 다양한 제품군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볼 수 있는 한번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